무더운 여름입니다. 정말로 무더운 여름입니다. 또 이렇게 뜨거운 계절을 보내며 이번 시즌 가장 힘을 내야 할 그런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K리그2에서 여름을 맞이하는 것도 벌써 세 번째 시즌이네요. 첫 번째 여름은 쫓아가는 것도 힘들었었고, 두 번째 여름은 눈앞에 잡힐 듯한 목표를 결국 따라잡지 못했죠. 하지만 세 번째 맞이하는 지금 여름은 우리가 목표로 했던 곳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2부에서 보낸 여름이 매년 뜨겁고 힘들고 좌절스러웠지만 여러분, 우린 더욱 강해졌습니다. 드디어 1위를 탈환하고 이대로 결승골에 도달하기 위해 이 여름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힘내고 인내하고 응원합시다. 저희 골다방 크루 벌써 101번째 인사드리네요. 안녕하세요, 골다방 크루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골다방 크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지미스입니다. 여러 가지로 잠깐 자리 떠나 있었는데 어찌 보면 더 처지고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도 이 팟캐스트 잘 이끌어오신 이 두 분과 오늘 또 두 분 모시고 오늘 이 시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해보네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독설가 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청주 사는 그랑블로 강초희 강윤입니다. 네, 이렇게 두 분 오늘도 어김없이 나와주셨고, 또 제가 없는 사이에도 팟캐스트 공백 없이 너무나 잘 지켜주셔서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회차가 저희 100번째 100회 팟캐스트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수원이 최근 1위를 되찾고 있지만 아직은 더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전에는 상황이 매우 또 안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100회를 이렇게 축하할 분위기가 아니었고요. 그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저희 상황이 조금 더 여유로워지고 안정적으로 독주 체제를 좀 구축하고 이렇게 된다면 특별하게 저희 100회를 기념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상황이 나아졌을 때 우리 팬분들도 좀 여유로운 상황에서 진심으로 다 같이 기뻐하고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공지사항으로 좀 드리도록 하고요. 지난 경기 이모저모 얘기를, 이모저모 빠모를 좀 해볼 건데요. 우리 김성민 커피, 그 그라운드 블루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라운드 블루를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갔거든요. 근데 그 박현빈 선수랑 르본인가? 그 몇몇 선수들 이렇게 사인회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름을 기억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총 3분의 우리 수원 선수들이 사인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올라갔는데, 와, 줄이 서 있고 앉을 자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커피도 못 시키겠다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저희 유명한 또 애정 해주시는 우리 구독자이신 축덕 아재님, 인스타 반지온 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또 곽동근 님께서 저를 반갑게 또 아는 척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만나서 선물도 주시고 하셨는데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선물보다도 이때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좀 다독여 주셔서 그게 조금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좀 찡했어요. 별거 아닌 건데 사실 좀 최근에 개인적으로도 좀 처지고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 큰 형님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는 이제 형님들께서 뭔가 다독여 주시듯이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시듯 분위기가 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느끼실 수도 있었겠는데 저는 그렇게 느껴가지고 뭔가 그렇게 좋은 얘기 해주시니까 그게 종일 기억에 너무 많이 남고 되게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니, 커피숍에서 사인회를 했어요? 거의 거기가 제2의 빅보드처럼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구단에서도. 막 게릴라 사인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게릴라. 네, 크게 공지돼 있는 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야. 근데 줄이 엄청 많아서 아무리 그래도 경기 시간 몇 시간 전인데 이렇게 사람이 많지 이랬는데, 진짜 놀랐습니다. 커피, 그 그라운드 블루에서 제가 커피를 도대체 언제 먹어볼 수 있을지. 경기 날은 아마 힘들지 않을까 싶고. 제가 세 번째 갔었는데 다 실패했어. 네, 지미스님이 지금 약간 선수 한 명을 빼놓으셔갖고 위기에 처할 것 같아서 제가 얼른 구해드리면 한현수 선수. 그냥 같이. 근데 그걸 몰라. 이게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잘게.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센터백 라인에 이제 대들보처럼 또 버텨줄 만한 선수니까. 사실 메인 선수죠, 이제는 사실. 네, 이름 기억해줘, 한현서. 아니, 김혜전 그 중계로 보는데
그 광고판에 김성민 커피 10호점이 오픈했다고 이렇게 뜨더라고요. 어디 그래서 오픈했지? 뭐 하여튼 어디 오픈한다고 떴는데 광고판에 그래서 프로축구팀을 이제 후원하시니까 예, 예. 어느 정도 재력은 있으시겠다 생각을 했는데 수원에 매장이 10개나 있을 줄은 제가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네. 엄청난 재벌이시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 능력자이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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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카네모찌. 오카네모찌시고 예. 이 광고를 너무 잘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이 수원 삼성을 후원하시면서 그 이상의 수익을 아마 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나중에 저도 한번 김성민 커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이 그 배지하고 가방을 예. 주신 거를 이제 영상이랑 이제 사진으로 봤는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좀 깜짝 놀랐고. 놀랬어요, 진짜. 네. 저는 이제 이런 걸 나눔하시는 것 자체가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럼요. 저희도 뭐 나름 스티커나 굿즈 이런 거 만들어서 나눔도 하고 했지만 이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뭐 제작하는데도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또 거기 현장에 가셔갖고 또 일일이 하나하나 다 또 이렇게 직접 드려야 그렇죠. 되니까 날씨도 더운데. 정말 수고가 많이 가는 그런 일인데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 또 동료분들을 위해서 선뜻 이렇게 나눔을 해주시는 거 보니까 너무 대단하고 제가 현장에 없어서 받질 못했지만 너무 갖고 싶은 굿즈입니다. 이게 주시면서 건어스님 것도 좀 전달해 달라고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없었으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먹어야 되나 지금 드려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너무 퀄리티가 높아갖고 현장에 없었던 제 죄니까요. 아니 그 말씀을 듣고 생각이 나서 김성민 커피 이렇게 찾아보니까 김성민 커피니까 당연히 대표자분께서 김성민님이시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보통. 네, 맞더라고요. 김성민님이시고 김성민님께서 1억을 기부하셔서 그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라는 신문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아주 지역에서 훌륭한 일을 하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업가라고 해야 되나요? 대표님이신 그렇죠. 것 같아서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이제 한창 이제 프리미어리그가 고도의 수익화 모델을 개발하면서 점점 발전해 나가면서 베팅 사이트들을 프로팀들이 이제 메인 스폰서로 그 영입을 하고 그러면서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몇몇 팀이 있었죠. 뭐 유명한 게 이제 888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가져다 썼는데 그때 약간은 이제 뭐랄까 도덕적인 어떤 것, 윤리적인 것에 대해서 걱정을 했단 말이죠. 논란도 있었던 건 분명히 축구팀인데 있었죠. 도박 사이트를 후원으로 받아도 되냐. 근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도덕적이고 훌륭한 스폰서가 있다. 우리에게는. 이런 생각이 하니까 뭐 축구팀 내팽개치는 아이파크 이런 팀도 있는데 그죠? 우리는 참 훌륭한 스폰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기분이 좋고 저도 그 굿즈 보고 나서 솔직히 좀 감탄을 했어요. 맞아, 같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특히 그 드렸잖아요. 백팩 모양의 작은 이런 뭐랄까요? 너무 옛날 표현인 것 같은데 동전 주머니 같은 거 주셨잖아요. 딱 그 아이팟이나 버즈 같은 이어폰 케이스로 너무 딱이고 제가 그걸 인스타에 올렸나 하여튼 자랑을 했더니 다 자기 달라고. 그럴 정도로 하고 또 어떤 분은 구매처를 알 수 있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좀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저도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나 주문 제작하는 이 구매처를 공유해 주실 수 있으면 제가 또 많은 분들한테 공유하고자 하니까 이거 들으셨으면 댓글이나 이런 걸로 좀 남겨주시면 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정말 이게 뭐랄까요, 수익을 내시는 것도 아니고 자기 시간과 자기 비용을 들여서 하시는 거라서 또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거든요. 동료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서 하나도 이게 뭐 아깝지 않다라는 유의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참 뭐 리스펙이고 또 비슷한 이런 행동? 뭐랄까요?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많죠. 빅버드 가면 매번 그 중앙면에 줄이 서 있어요. 그럼 왜 서 있냐 그러면 나눔한대요.
그런 거 보면서 항상 좀 감탄을 하죠, 우리는. 예, 그래서 정말 팬이 만들고 팬이 팬을 위하는 그런 팬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좀 자부심 좀 들고요. 저희 뭐 김성민 커피에 뭐 스폰 받은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민 커피를 좀 많이 띄워준 것 같은데. 좀 해주십시오. 네, 잘해보겠습니다. 뭐 아니, 커피야 뭐 기가 막히게 먹는 편이니까. 네, 커피라도 좀 마셔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유당불내증도 없어요. 라떼도 좋고요. 다 좋으니까 뭐든지 좀 후원해주시면 잘해보겠습니다. 김성민 대표님. 거의 근데 진짜 커피 잘 마시니까. 네. 어쨌든 커피를 좀 마셔봤으면 좋겠다라는 좀 간절한 마음을 좀 전해드리는. 준비가 안 되셨네요. 전 이미 김성민 커피 3번이나 마셨죠. 저는 3번 가는데 다 못 마셨어요. 네, 빅버드에서 약간 뭐랄까 팝업식으로 캔에 담아서 이제 판매하셨을 때도 사서 마셔보고 매장도 열린 지 얼마 안 됐을 때 가서 마셔봤는데 매장도 분위기 좋고 가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딱 그 매장에 들어서면 넓은 통창으로 바로 빅버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게 아주 멋있고요. 카페에서 바라보는 빅버드 뷰가 진짜 대단하게 멋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수원 살지 못하는 게 참 아쉬울 정도로 네, 시간 날 때마다 가서 뭐 책도 읽고 핸드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만한 곳으로 정말 추천드릴 만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게 구단과 연결해서 이렇게 빅버드점이 만들어진 것도 있잖아요. 그라운드 블루라는 이름까지 쓴 거 보면 이거 보면 다른 말 할 필요 없이 김성민 커피는 고맙고 수원 구단은 일을 참 잘했다.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네, 칭찬해주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스폰서 같아서 좋고 커피도 맛있더라고요. 꼭 마셔봐야 되겠네요. 마셔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굿즈 또 주시고 또 응원 또 뭐랄까 또 토닥토닥 해주셔서 많은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이 자리 빌어서 좀 말씀드리고요. 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수원을 위해서 함께 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보태겠습니다. 이 중년이 되면서 워낙 살면서 이제 칭찬보다는 혼남을 더 듣고 살아온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칭찬이 고플 때거든요. 여러분 묻고 따지지 말고 전폭적인 지지와 칭찬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해서 칭찬하니까 생각났어요. 그 감사함을 또 표현할 분이 계시잖아요. 그쵸. 깜짝 놀랐어요, 저는. 네, 지난주 이제 저희 팟캐스트가 이제 실시간으로 업로드가 돼서 그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뭐 채팅을 나누던 와중에 유튜브 아이디 056번이라는 이제 분이 슈퍼챗으로 또 10,000원을 후원해 주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좀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이제 같이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뭐 노리고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런 기능이 그 프리미엄 뭐죠, 그게? 프리미엄 게시인가? 이제 프리미엄 게시를 해야지만 이런 뭐 슈퍼챗이나 이런 후원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걸 통해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그게 됐는지 몰랐어요. 뭐 의도하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좀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뭐 사실 그렇습니다. 뭐 10,000원이라는 돈을 남을 위해서 이렇게 선뜻 또 이렇게 하시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쉽지 않아요. 저도 제가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재밌게 보고 있는데도 안 합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거 보면 뭐 제가 몸둘 바를 모르고 진짜 더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지미스님 이제 리액션 같은 거 준비하시고. 그 이제 그런 건가요? 뭐 별풍선 받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이고 형님. 각자 하나씩 준비해야 되나요? 큰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라방을 해야 된다니까. 리액션 준비하시고. 하나 만들어놔야 요즘 유행하는 댄스들 다 파악하시고. 코르티스 지났습니다. 코르티스가 너무 좋아서 연습을 많이 했는데 지났더라고. 지났습니다. 이미 6월에 끝났더라고. 산시도 이제 지나가요. 이거 저기 쿠팡 플레이 나온 거 보니까 배드도 이제 지나가고 새로운 거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는 어디서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보고 그렇게 지금 현재 유행이 어떤 거다를 어떻게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알고리즘? 그거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서부터가 이제 긁는 거고요. 그런 자연스럽게 뜨는 저는 좀 덜 글렀죠. 즐기면 되는데 파악해야 된다라고 여긴 것부터가. 저 살면서 그런 유행과 친하지 않아가지고. 이것도 지난 말인데 그 파악을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늘 크다. 그렇다. 또 늘크크 뭔 소리인지 모른다, 저것도.
그 정도는 알아요. 오. 그래요? 오케이. 그 정도 알아요. 보너스님이 알았으니까 이제 늘크크도 끝났다. 제가 알면 끝나는 겁니다. 사망 선고. 유행 종결자.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할 표할 또 저희가 오랜만에 또 만나기 때문에 이모저모 빠모의 시간이 좀 길었는데요. 얼른 경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살다가 겪어본 더위 중에 가장 무더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견디기 힘든, 그러니까 서 있기도 힘든 경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난 우리 김혜전이. 사실은 부산전도 제가 응원을 하면서 약간 네, 맞죠. 과업이 오면서 쓰러질 것 물론 같은, 그때도 더웠죠. 네. 했는데 지난주는 아마 그것보다 더 더웠겠죠. 아마 최고 더웠을 텐데 이번 여름이 진짜 좀 역대급인 것 같아요. 저는 살면서 여름 최고 기온이 40도가 넘어가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양산도 특히나 양산 이런 데가 41도, 42도 이랬으니까 수원도 지지난주죠. 그 지지난주에 갔었을 때만 하더라도 뭐 32도, 31도 경기하는 그 시간대가 그렇죠. 저녁인데도 그렇죠. 저녁인데도. 그러니까 응원하는 팬들도 이렇게 힘든데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은 진짜 좀 오죽할까 싶어요. 다행히 지금은 또 갑자기 또 입추가 지나면서 선선해지더라고요. 한풀 꺾여버려서 참 이게 에어컨 뭔가 껐어요 지금. 다시 더워진다라는 설도 있고 요 근래 트렌드가 추석 때 다시 더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문자 그대로 숨이 막힌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더울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 일 때문에 낮에 한 12시쯤에 밖에 잠깐 한 15분 정도 걸어서 이동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쉽지 않은데. 근데 지난주에 한 3일을 그렇게 다니니까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등에서 땀이 나는데 동시에 말라요. 그래서 워낙 옷이 뜨거우니까. 제가 이제 기능성 의류 같은 걸 좋아해서 많이 입는데 안쪽은 살짝 촉촉한데 바깥 좀 버석거리는 느낌? 이 날 정도로 해가 세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숨 막힌다 했는데 이번 주는 또 올 때는 좀 나으니까 조금은 나은 조건에서 경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 싶고 어쨌든 커네스님 말씀해 주신 대로 경기를 떠나서 그냥 그 날씨에 뛴다는 것 자체가 좀 대단한 일인데 그럼에도 뭐 수원도 그랬고 김해도 그렇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뛴다라는 거는 좀 느껴지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어쨌든 이 프로축구가 정말 쉽지 않고 저런 모습에 그래도 어떤 감동 같은 걸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해 팬 분들 팬티브를 제가 좀 몇 개를 봤는데 궁금해가지고 엄청 김해 선수들을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고생했고 열심히 뛰었다 아쉽게 진 경기다 이러면서 그런 말이 충분히 이해될 정도로 더운데도 선수들 모두가 고생한 경기였고 뭐 이날 경기는 이제 더위지만 또 다른 이슈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얘기해 보겠지만 아무튼 정말 고생했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너무 이제 살인적인 폭염이다 보니까 경기 시간도 30분 늦춰서 했고 얼음물이 원래 얼린 물이 이렇게 통과가 안 되는데 이날만 특별히 또 통과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2개를 꽝꽝 얼려 갔었는데 와 꺼내 놓자마자 다 녹은 거 아세요? 와 이거 진짜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거 춘추제 이거 고려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근데 이게 추춘제죠 추춘제. 그러니까 이게 날씨가 매년 더워지는 건 맞는데 이게 앞으로 그러면 지금보다 계속 더워질 것이냐 아니면 올해만 특히 이렇게 더울 것이냐를 모르기 때문에 추춘제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근데 만약에 내년이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더워질 거다라고 하면 사실은 추춘제를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근데 여름은 이렇게 더운데 겨울이 또 얼마나 따뜻하냐가 또 관건이라 사실은. J리그 모델을 보니까 그 이제 추울 때는 12월 중순인가부터 해서 2월 중순까지는 또 길게 휴식기를 갖고 가더라고요. 극한의 추울 때는. 그래서 그런 모델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물론 단점은 있어요. 뭐 휴식기가 중간에 되게 길고 리그 자체가 되게 늘어지는 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그렇죠. 거의 겨울에 한 2달 가까이 쉬니까 너무 더울 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수들도 퀄리티 있는 경기력이 잘 안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오늘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이렇게 폭염 속에서 약팀도 딸칵 한 방으로 강팀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감이 되면서 이게 그냥
좀 고퀄리티의 축구를 좀 팬들이 즐겨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젠가는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그런 부상자? 선수들도 그쵸. 부상이 잦고 그다음에 그 서포터들도 현장에서 이제 온열 질환이라고 하나요, 그거? 네, 온열 질환, 온열계 질환이 일어날 수 있고. 네, 그래서 또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네, 너무 이제 시간이 오래돼서 잊혀졌지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 기억으로는 2005년이었나요? 독일 월드컵 앞두고 있었던 컨페데레이션스컵에서 선수가 사망했던 사고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게 송인가? 아니요, 그 비비앙 페? 카메룬의 그 선수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좀 위험하긴 한 것 같습니다. 너무 더워서. 그래서 차라리 극도로 더울 때는 극서기에는 극한기와 극서기가 있으니까 극서기에는 뭐 조금은 휴식기를 갖는 것도 고려해 보는 게 낫지 않나. 봄이나 가을에 약간 주중 경기 일정을 좀 넣더라도 어쨌든 K리그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주말 경기를 해야 된다. 광주 동원역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최대한 주중 경기를 피하기 위해서 여름에도 주말로 다 껴서 경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생각을 하면 모르겠어요. 그 마음도 이해는 가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팀스님 말하신 대로 경기 질 그리고 그다음에 선수나 축구를 보러 오는 관람객이나 모두의 안전 다 중요하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고 또 코리아컵은 이제 또 시스템이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추춘제로. 네, 그래서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우선 뭐랄까 그 겨울 시즌에 관중석의 이런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고민을 해야 될 거고 그 잔디의 열선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로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될 건데 J리그는 이걸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장 뭐 1, 2년 안에 추춘제를 하지 못할 거라면 좀 장기적인 계획을 좀 잘 짜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기금을 리그에서 조금 이렇게 수익이 나면 그걸 모아서 배분할 수 있는 그런 투자 기분을 좀 만든다든가 기금을 만든다든가 이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뭐 너무 더웠다. 너무 더운 가운데 선수들 고생했고 또 그 경기 보신 우리 팬분들도 고생 많으셨다. 이 말씀으로 좀 시작을 해봤는데요. 경기 시작할 때 지난주에도 이제 두 분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충북 청주전의 오심 또 주심 관련 이야기를 이제 팟캐스트에 다뤄주셨는데 그에 대한 서포터즈의 걸개가 걸렸었죠. 아주 강한 메시지, 저격의 메시지 이렇게 펼쳐졌었는데요. 좀 어떠셨어요? 일단은 협회가 쏘아 올린 공이 지금 현재 빵빵 터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솔직히 충북 청주전의 판정 같은 경우에는 이 동종업계 종사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다른 심판들이 봤을 때 약간 좀 터질 게 터졌다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래서 뭐 심판분이 이제 서포터즈석을 향해서 경례도 하고 이제 이런 모습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경기. 부심분이 하고 있는 게 잡혔죠. 그러니까 당연히 좀 같은 심판으로서 좀 창피하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약간 좀 복잡한 마음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또 박병진 심판 같은 경우에는 또 흔들림 없이 또 심판을 보는 또 모습도 나와서 이게 과연 좀 해결이 잘 될까 이번 기회에 흔들림 없는 편안함이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좀 대단한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본인이 논란의 인물이 됐으면 노출이 되는 걸 좀 꺼릴 만도 한데 좀 장난이지만 집에 빚이 있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생계를 이어가고 계신데 그 뭐랄까 어떻게 보면은 예의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판이란 직업이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 두드러지진 않지만 어쨌든 미디어에 나서는 직업이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주의 역할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본인으로서 어쨌든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만약에 생각은 다르니까 우리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그 박병진 개인은 자기는 정심을 내렸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본인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생각하더라도 어쨌든 본인이 관여한 일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불거가 졌으면 나서는 걸 좀 피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쪽에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도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숙 같은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근데 또 가장 또 쿠팡 플레이 거기 나왔던 거죠? 경기에. 제가 본 거는 1부 리그 북패 경기에서 김기동 감독이 경고를 받았는데 그 경고를 준 심판이 박병진이었고 김기동 감독이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왜 나에게 경고를 주느냐 했더니 벤치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 경고 받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김기동 감독이 경기가 끝난 다음에 나는 살면서 이런 식의 경고를 처음 받아본다. 이해할 수 근데 없다. 그게 경고 사유가 돼요? 통제를 모르겠어요. 리더가 못했다고 받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 코치가 항의를 했나 봐요. 판정에 대해서. 그럼 코치가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네, 코치도 받고 이제 김기동 감독은 옆에 있었는데 김기동 감독에게도 경고를 준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으니까. 네. 네, 어쨌든 이제 본인이 그렇게 논란의 중심이 되어 왔는데도 전혀 그런 걸 거리낌 없이 본인 하고 싶은 대로 그 다음 경기에서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판정을 했다. 라는 걸 저는 좀 비꼬고 싶은 거죠. 뚝심이 대단하게 합니다. 야, 진짜 대단한데. 네, 충격받았어, 진짜. 저도 살면서 벤치 통제를 못했다고 감독이 경고를 받는 거는 본 적이 없는데 보통은 이제 그 통제 안 된 행동을 한 그 코칭 스태프에게 경고를 주니까 행동을 일으킨 사람이 받지. 그렇죠. 규정은 잘 모르니까 뭐 모를 수는 있겠지만 이건 뭐 마치 예전에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그 누구였죠? 그 클리시였나? 아니 깁스가 경고를 파울을 했는데 그 비슷하게 생긴 누구였죠? 체인벌린이 경고를 받은 약간 감자 3인방이라고 이제 월콧, 깁스, 체인벌린 셋이 머리 빡빡이로 깎고 약간 좀 짙은색 피부를 가져가지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른 선수가 실수하니까 반칙을 하니까 또 다른 선수에게 비슷한 선수에게 카드를 줬었던 하여튼 그런 거랑 뭐 그런 경우죠 뭐. 아니 근데 진짜 우리나라는 우리 K리그는 특히나 심판과 잔디만 좋아져도 수준이 확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국제리그에 16년 이상 그 심판을 내보내지 못한다는 건 그만큼 문제가 있는 거고 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협회도 그렇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뭐 파벌, 선후배 관계. 그게 되게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심하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본인의 신념이나 이런 거를 갖고 있으면 제대로 판정하지 못하는 거고 오히려 그런 신념을 가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장파라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심판들이 2부에 많이 와 있다. 2부에? 그러니까 1부에 있으면 안 되니까 찍혀서 찍혀서 이제 너 2부로 그럼 내려가 라고 해서 이제 그런 약간 뭐랄까요 이렇게 찍어내듯이 2부로 보낸 심판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저는 정동식 심판도 그중 하나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문화에 거부하는 것과 또 실력은 좀 별개긴 한데 어쨌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다 그래도 그 조직 내에. 근데 어쨌든 그래서 2부에서 또 잘 보는 심판들은 되게 또 깔끔하게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몇몇 생각나는 심판들이 있긴 있죠. 네네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와중에도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이제는 정말 이 소장파라고 하는 심판들의 설 자리가 점점 더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협회도 문제가 터졌고 심판 문제도 터지고 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진짜 싹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는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좀 딱딱한 문화 심판의 이런 딱딱한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요즘에 회사들은 코칭을 파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직급을 좀 안 부른다든가 아니면 영어 이름을 짓게 한다든가 하거든요. 뭐 아웃백도 그렇게 하잖아요. 무슨 뭐 찰리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심판도 찰리 브라보 델타. 박병진 주심도 막 하나 만들고 저기 정동식 주심은 뭐 MJ 이걸로 하고 우스갯소리로 해봤는데 참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을 토대로 다 긁어내고 잘 좀 나아졌으면 또 나아져야만 하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제일 인상 깊었던 걸개 메시지 기억나세요? 강윤님은? 저는 지금 딱 기억이 안 나요. 저 기억나는 게 뭐지? 그 정확한 메시지 기억 안 나는데 그 말투가 그런 거였어요. 뭐 이렇게 쉬우면 나도 심판하겠다
싶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네.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사실은 지난주 팟캐스트에서 그 대사를 치고 싶었거든요. 나도 할 거 없는데 심판이나 할 걸 그랬나? 그치, 그거잖아, 딱. 네. 근데 차마 이제 그거는 너무 쉽게 제가 얘기하는 것 같아서 참았는데 사실은 뭐 근데 그런 말 들어도 할 말 없어요. 지금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올라왔고 진짜 이거 약간 농담이긴 하지만 우리 서포터즈들은 진짜 걸개가 하나같이 맛있냐. 이것도 실력이에요. 짠바이브가 있단 말이야. 타팀 이제 그 서포터들도 이런 걸개 올라오는 거 보면은 유치할 때가 좀 있어요. 어거지 메시지들. 근데 역시 우리 서포터들은 다르다. 짠바이브가 다르고 그 경험에 의한 연륜에 의한 그 메시지 정말 맛있게 잘 대응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주심 이야기는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선수가 한 명 있었죠. 바로 고종현 선수였는데요. 7월에 MVP 시상이 있었습니다. 네, 때마침 그 경기에서 이제 수상을 받고 또 득점도 했고 득점뿐만 아닙니다. 대활약을 했어요.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도 뭐 고종현 선수 대단하다고 봤는데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말하고 있는 게 지금 기록을 보니까 저희 이제 시즌 첫 경기 두 경기에서는 홍종호 그다음에 송주훈 조합이 가동되면서 결장을 하고 이게 이 정도 역량이면 고종현 선수를 이번 시즌 내내 보기 힘들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의 어쨌든 저도 그랬어요. 벤치만 달구지 않을까. 센터백은 특히나 그 교체라는 걸 잘 안 하잖아요. 컨디션과 어쨌든 폼을 두 선수가 보여줘서 경쟁하기 쉽지 않겠다. 왜냐면 또 냉정하게 말해서 그 이전 시즌 2025 시즌에 고종현 선수가 보여준 폼은 냉정하게 아쉬웠으니까 많이 아쉬웠죠. 솔직하게. 우리가 많이 지적했던 게 큰 키에 비해서 공중볼 경험이 너무 안 됐잖아요. 낙구 지점 잘 못 놓쳐서 못 잡아서. 근데 어쨌든 3라운드에 나오고 결국에는 이제 7라운드서부터 지금 쭉 14경기 정도를 15경기 14경기 정도를 쭉 나오고 있는데 이 선수가 06년생이에요. 야, 독일 월드컵 할 때 태어나. 네, 그런 걸 생각하면 이제 20. 그죠? 대단한 폼을 보이고 정말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메탄에서도 그렇게 공들여서 키운 이유가 있구나라는 거를 이번 시즌 폼을 보면서 정말 좀 여실히 느끼고 있고 분명 이제 커리어 초반에 여러 가지 아쉬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걸로 인해서 본인도 마음 편하게 못 뛰고 그래서 작년엔 부침을 겪었죠. 그리고 어쨌든 올해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집중하고 그게 경기로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다 생각하고 시즌 초반에 한 7라운드, 8라운드 이럴 때는 작년에는 좀 치명적으로 약점이라고 보였던 그 공중볼 경합에 대해서 확실히 좀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다가 리그가 중반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패스에서 확실히 또 좋은 선택들을 보여주면서 롱킥도 보여주고 맞아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다가 최근 라운드들에서는 태클까지 좀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랬어요, 저는. 이번 경기에서도 상대 역습을 막아내는 높은 데까지 전진했다가 막아내는 과감한 태클을 한 2번 정도 성공시킨 걸 제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 특히 하프라인에서 헤이스 선수의 슈팅으로 이어졌던 그 시퀀스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코너킥을 했다가 나갔는데 다시 살려서 헤이스가 1대1을 시도했다가 뺏겨서 역습을 당하는데 거기서 고종현이 태클로 끊어내고 왼쪽에서 만들었다가 헤이스가 다시 슈팅으로 끝나는 요 시퀀스인데 거기서도 그 상대 역습을 저지시키는 태클 한 번 이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고 그렇게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한 번이라도 뒤를 맞으면 팀은 위축이 되고 김해는 살아나기 마련인데 그렇게 끊어주는 태클 한 번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좀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태클을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는 어떤 폼이다. 자신도 인정하고 깨닫고 있는 폼이고 자신감이 올라왔다라는 걸 생각하니까 확실히 보여요. 뭐 매우 훌륭하다라고 느끼고 있고 부디 다치지 않고 이번 시즌을 온전히 보내서 이 경험이 온전히 자신의 몸에 녹아날 수 있게 또 이걸로 통해서 더 큰 선수로 성장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해요. 어린 선수가 어쨌든 자기가 주축이 돼서 팀을 이끌고 승격까지 올라가는 경험을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이런 경험이 이 커리어 초반에 토대로 있다 보면 나중 가서는
리더로서도 자라날 수 있는 어떤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돼요. 또 수비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 홍정호 선수를 보면 그렇거든요. 청소년 대표 일찍 뽑혔을 때 다른 주장들도 있지만 어쨌든 수비에서 리더로서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 그런 게 쌓여오서 나이가 먹어서 무르익었을 때 리더십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런 걸 고정현 선수의 멀지 않은 미래에도 좀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선수에 대한 앞으로가 더 궁금해지는 지경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훌륭하고 7월에 MVP 받아도 당연하고 잘하면 이 2달 연속 MVP까지도 수상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폼이다. 여기까지 말하고 싶습니다. 네. 뭐 저번에 이제 제가 거너스랑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이번 월드컵에서 저는 뭐 우리 팀이랑 연관은 없었지만 이한범 선수를 굉장히 좀 좋게 봤어요. 이번에 이적하자마자 또 좋은 활약 보였죠? 좋은 활약했죠. 솔직히 저는 부러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가 수원에서 나와서 좀 활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건너스한테 우리 수원에는 좀 국대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한 2년 안에 국대에 보낼 수 있을 만한 좀 자원이 있을까? 누가 없을까 얘기했었는데 이제 건너스님은 강성진 뽑으셨고 저는 고종현 뽑아서서 둘 다 국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저는 그 얘기하고 싶어서 저도 고종현 생각 들면서 저는 좀 과감하고 의외라고 여길 수 있지만 이런 성장세와 이런 집중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 부상이 없다면 다음 월드컵에는 적어도 주전 경쟁을 할 만한 선수로 국가대표팀의 주전 경쟁을 할 만한 선수로 성장할 게 이건희 선수가 있지 않을까. 또 그 포지션에는 또 지금 경쟁력이 약하니까 지금 좀 약해진 상태니까 세대 교체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젊은 선수들이 많이 노력해서 국대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그 이날 고정현 선수 골 장면도 오랜만에 그 깔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VAR을 볼 필요 없이 깔끔하게 또 끝나고 또 마철춘 코치한테 달려와가지고 아니 또 이정효 감독님한테 가는 줄 알았더니 마철준 코치한테 가는 거 보니까 또 뭔가 세트피스를 또 준비한 게 있나 봐요. 네, 마철준 코치가 세트피스 담당이라고 하니까 바로 손을 들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 직캠 영상이 많잖아요. 우리 팬들이 영상을 많이 찍으시니까 영상을 보니까 그 골 장면 이전에 굉장히 치열한 자리 싸움과 몸싸움을 했더라고요. 상대 수비랑. 근데 아마도 이제 간 거는 그 본인이 계속 그렇게 선수 한 명을 달고 골키퍼 앞에 갖다 몸을 막 빙글빙글 돌면서 그 선수가 잡는 걸 떨쳐내려고 고정현 선수가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다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였더라 하여튼 앞에서 누가 떠주고 경합을 해주면서 떠주면서 본인은 거의 마크맨이 없는 상태로 약간 뜨는 느낌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는 만들어진 플레이라고 생각하면 코치한테 달려가서 안길만한 장면이지 않았나도 싶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좀 좋았던 장면이 아닌가 싶고 저희가 픽했으니까 국대까지 승승장구 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앞에서 저희가 좀 좋은 얘기를 좀 했는데 그래도 객관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경기력은 좀 아쉽지 않았나. 물론 폭염으로 인해서 뛰기 힘들었던 부분이 있지만 득점 이후에 우리가 좀 밀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그런 아쉬웠던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저는 가면 갈수록 우리를 상대하는 팀들의 그런 공략법이 더 발전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점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내려앉은 팀들을 이제 뚫어내는데 점점 더 애를 먹고 있고 특히나 요즘에는 선제골을 넣더라도 경기를 되게 어렵게 풀어가고 있거든요. 전에는 이제 우리가 선제골을 넣으면 지고 있는 팀이 당연히 이제 라인을 올리면서 우리가 그 팀의 뒷공간을 공략하는 식의 역습으로 다득점을 이뤄내는 경기가 많았는데 이제는 상대팀이 한 골을 먹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한 번 정도는 찬스가 올 테니까 그때까지 계속 참을 거야라고 하고 참아요. 그러면 네네네네. 우리는 한 골을 넣었으니까 더 넣으려고 자꾸 라인을 올리다가 오히려 역습을 당하면서 골을 먹히는 경우가 최근 들어서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안산전이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골을 넣고 난 다음에 어떻게 경기를 운영해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득점으로 승리한다? 이런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한 골 넣고 적당히 지키면서 지키다가, 끝내는 법도 예, 알아야 된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김해가 한 골을 먼저 먹혔지만 계속해서 참다가 결국에는 외국인 선수들을 교체하면서 그때부터 라인을 치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제대로 못했어요. 예.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는 아찔한 장면이 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준비를 잘 해야 된다. 90분 동안 어떻게 우리가 게임 플랜을 가져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 스트라이커가 계속 없이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스트라이커 영입된 지도 얼마 안 돼서 풀타임을 안 뛰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창이 무뎌 보이는 것도 있어 보였거든요. 상대 수비가 완고했던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좀 더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스트라이커가 오면 좀 나아질까요? 근데 결국에는 이 스트라이커를 풀어줄 수 있는 주변의 동료들이 중요한데 우리는 양쪽 윙이 현재는 리그 탑급이다라고 불릴 수준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윙에서 뚫어주질 못하니까 중앙에서 찬스를 계속 만들어주려고 해도 이제 그게 안 되고 이게 약간 그 헤이스 선수하고 강현묵 선수가 나왔을 때 그런 좀 아쉬운 점이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측면으로 공이 빠지게 되면 이 선수들이 전문 스트라이커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지원을 가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헤이스가 뭐 왼쪽으로 지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강현묵 선수가 오른쪽으로 지원을 간다든지 그러면 오버래핑을 올라가는 그 풀백하고 동선이 겹쳐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측면에서는 선수가 빠글빠글한데 결국에는 중앙에는 선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크로스를 올리기에도 애매하고 자기네끼리 볼을 돌리다가 선수가 모이니까 상대 수비도 모이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밀집된 공간을 풀어내지 못하고 다시 뒤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본 거죠. 그래서 뭐 물론 전문 스트라이커가 있으면은 좀 더 나아지긴 하겠지만 현재 선수들을 가지고도 측면에서 개인 기량을 활용하든 아니면 순간적인 그런 공격 템포를 올려서 측면을 무너뜨리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먼저 우선이 돼야지 이 전문 스트라이커가 들어갔을 때 더 파괴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두비스카스 선수나 김결 선수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냥 일류첸코 중앙에 세워놓고 사이드에서 크로스 뻥뻥 올리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먼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다. 강희님은 어떠세요? 우선적으로 이제 저희가 좀 밀렸던 거를 생각하면 첫 번째로는 김해 대처가 권혁수님 말대로 굉장히 좋았던 게 김해가 경기 초반부터 3백의 형태로 나왔지만 이 여재율 선수가 측면으로 올라가지고 그다음에 측면에 위치했던 박재현 선수였네. 이 선수가 또 전진해주면서 3백과 4백의 형태를 좀 아주 스무스하게 구설을 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서 꽤나 준비가 잘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느꼈고 또 미드필더의 최원철 선수라고 제가 전남에 있을 때 꽤 높게 평가하던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김해에 어느새 와 있더라고요. 그때에 비해서 부천에서도 꽤 잘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폼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드필드에서 확실히 쓸어주기도 하고 또 전방으로 패스의 이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역할이 되어주면서 우리가 처음에 김해를 붙어서 원정 가서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팀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날 경기를 보면서 우리가 한 골 넣고 그냥 이기기만 해도 이날 경기는 이득이 있는 경기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김해에 어쨌든 끈적함이 있다라고 봤어요. 잘했다라고 보신 거죠. 네, 그리고 더운 날씨기도 하고 그리고 실점 이후에도 권호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아쉬웠던 거는 우리도 좀 지쳤나 본지 어느 순간부터 특히 이제 김결 선수가 들어가고는 더 그랬는데 롱킥으로 계속 시도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포워드를 향한 롱킥을 이제 골키퍼가 시도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효과적이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상대한테 공이 넘어가는 볼을 내줬죠 다시. 네, 그래서 애매하게 자꾸 우리가 수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서 우리는 더 지치고 더 내려서게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봐서 일관성이라는 얘기를 감독이 이제 좀 자주 하잖아요. 골을 넣어서 뭐 적극적으로 하는 거 상황에 맞게 어떤 플레이의 변화를 가져가는 건 좋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또 일관성을 잃지 않는 게 또 필요하겠다. 이거는 결국 감독의 지시로 충분히 현장에서 반영이 가능한 거니까 빌드업을 시도할 거면 빌드업을 하고 후방에서 좀 소유를 할 거면 소유를 하고 오히려
상대가 안 나왔을 때 그냥 우리가 후방에서 좀 소모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걸 많이 할수록 상대는 더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런 걸 좀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좀 조금은 지혜로운 축구? 예, 이런 걸 우리가 해줄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공격에 대해서는 저는 이날은 공격적인 작업에 대해서는 꽤나 잘 준비해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의 좌측면에서는 브루노 실바 선수나 혹은 이제 교체 투입된 김도현 선수 비슷하게 돌파해 주려는 롤을 맡았고, 좌측 측면 풀백으로 출전한 이상민 선수 혹은 교체 출전한 이준재 선수는 좀 더 수비적으로 치중했지만 이상민 선수는 공격적으로 올라오면서 말씀하신 대로 뭐 강현묵이나 헤이즈가 측면으로 받아주면서 요 공간을 최대한 우리의 사람 숫자에서 이기려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게 여의치는 않았어요. 그래도 좋았던 건 그것을 바로 뒤로 돌리지 않고 어떻게든 중앙 쪽으로 돌리면서 풀어내려고 했다. 패스가 오른쪽에서 막혔을 땐. 두 번째로 왼쪽에서는 최대한 강성진 선수나 혹은 뒤에 들어온 패신 선수가 공을 들고 자꾸 안으로 들어오면서 제가 종종 말하는 상대 수비를 좀 찌그러뜨리는 변형시키려는 액션을 가져왔다. 요거는 또 기존에서 조금 좀 변형되면서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전술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져온 거는 굉장히 잘했다. 또 강성진 선수나 패신이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었던 거는 활동량 많은 고승부 선수가 그 자리에 위치해주면서 빈자리를 좀 메꿔주는 플레이를 해줬기 때문에 이건희가 전진을 해도 되고 아니면 강성진이 올라올 때 고승범이 그 자리를 침투해도 되고 이런 플레이를 해줬기 때문에 이게 됐다라고 봐서 꽤나 저는 공격 작업은 잘 준비해왔다라고 생각해요. 무더운 날씨, 그다음에 상대가 그전보다 훨씬 더 유기적으로 좋은 팀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맞물리면서 생각보다 공격이 좀 화끈하게 되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아쉽죠. 네, 그런 게 있다라 생각하고 이런 걸 봤을 때 두비스카스나 김결 선수가 얼마나 그 뭐랄까요 빌드업에 기여를 해줄 수 있느냐, 얼마나 연계 플레이가 되는 선수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방에서 할 수 있는 모습이 변화될 것 같아요. 네, 훈련 때 이제 감독이 보겠죠. 이 선수들의 발이 어느 정도가에 대해서. 두비스카스 선수의 어쨌든 하이라이트 같은 걸 보면 장신인 키에 비해서 속도가 느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골문 앞에서 튀어나온 공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전해가지고 넣는 모습들 이런 게 영상으로는 좀 보여져서 그런 걸 이 선수에게 또 바랄 수도 있고 혹은 어쨌든 피지컬 이용해서 좀 버텨주면서 헤이즈나 강현묵에게 원투를 내줄 수 있는 역할을 맡길 수 있는지 이런 건 이제 선수 성향을 봐야겠지만 그런 게 되는 선수라 하면 중앙에서의 어떤 만드는 시퀀스도 충분히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일류첸코 선수가 있음에도 우리가 그걸 좀 안 해서 좀 많이 아쉬웠는데 좀 더 어리고 젊고 피지컬적으로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두비스카스한테 있다면 중앙에서의 그 전개 방식 아니면은 공격을 만드는 조립 방법을 우리가 좀 더 만들어봐도 괜찮겠다. 그러면 좀 더 다채로워지니까 상대가 대응하기 더 힘들겠죠.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될 거고 그래서 두비스카스의 폼에 따라서 헤이스와 강현묵이 나오는 이런 투톱 체제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열변으로 이 얘기를 해주신 골대 맞고 나왔을 때 화를 많이 내신 강희님 멘트였습니다.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찐으로 화를 내는 게 보이잖아요. 화 많이 내시더라고. 네. 지친 것도 있겠죠. 근데 선수들 자체가 집중력이 떨어진 게 보이니까 이거는 힘들어도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 있고 보여주지 않아야 될 모습이 있는데 아쉬운 모습이라 생각이 드니까 너무 화가 좀 나가지고 오랜만에 좀 화를 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교체해서 들어온 선수들이 더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와중에 교체 투입된 김도현 선수가 이제 끝나고 좀 이례적인 장면이죠. 감독님이 좀 대놓고 공개 저격을 하셨죠. 또 경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선수단 인사할 때도 좀 액션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제 현장에서 그걸 봤는데 이해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장난치는 줄 알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저도 있더라고요.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또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조금은 진지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문제였을까요? 저도 경기장에서 봤고 어쨌든 다시 중계 장면을 다시 봤는데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공에 대한 어떤 도전에 대해서 좀 아쉬운 것들이 몇 장면이 있었으니까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김도현 선수가 뒤통수 맞는 장면도 있었잖아요. 네, 상대 수비랑 경합을 하다가 상대가 일부러 노리고 때렸다고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그 팔을 고의적으로 쓴 건 맞죠. 그래서 선수가 안 밀리니까 확 밀면서 왼손이 나가갖고 뒤통수를 때리는 것 같은 액션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심판이 그냥 넘어가면서 N석에 있던 관중들이 이제 심판에 대한 콜을 했던 상황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뭐 그런 장면들에 대해서도 더 도끼 있게 부딪히는 것보다는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런 식의 액션이 보였다라고 만약에 유출을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이정현 감독은 적극적으로 좀 부딪히길 바라는 편이니까 그게 아쉬워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이제 중계로 봤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뭐 우리가 이기고 있으니까 또 저도 이제 뭐 크게 집중해서 안 봤는데 이게 인터뷰를 보고 나서 경기를 다시 봤거든요. 10분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왜 화를 내는지. 예. 일단은 왜? 뭐 결론부터 말하면 욕 먹어도 쌀짓했고요. 일단은 이제 어떤 것들이 문제였냐. 그런 게 있었나?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김도현 선수를 항상 얘기할 때 이 선수의 이 온더볼의 능력은 괜찮지만 오프더볼에 있어서는 개선할 점이 많다라는 얘기와 예전에 그 병우님께서 교체로 들어왔는데 저렇게 설렁설렁 뛰는 선수는 처음 봤다라고 한 선수가 김도현 선수였거든요. 예전에 한 소리 하셨죠. 네, 수원 FC 시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이제 이 선수의 편을 든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원래는 이제 교체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 템포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특히나 요즘처럼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뭐 본인이 체력적으로 자신이 없는 선수도 있을 수 있고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같이 교체로 들어왔던 패신이나 김열 선수에 비하면 굉장히 활동성이 떨어집니다. 이날 김도현 선수가 떨어지고 이제 강윤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성, 그러니까 볼을 내가 적극적으로 받기 위한 움직임도 굉장히 적었어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들이 다 안 됐겠죠. 내가 체력적으로 안 되니까 한순간 팍 스프린트를 해버리면 그 뒤에 한 20분 남은 걸 못 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 스스로가 체력을 조절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볼을 받기 위한 적극성, 그리고 수비를 하거나 공격 상황에서 우리가 숫자적으로 올라갔을 때 그런 활동량,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포지셔닝, 뭐 이제 적극성 이런 거랑 뭐 볼을 받기 위한 움직임이랑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포지셔닝도 별로 좋지 않았고 볼을 받았을 때 살려나가야 될 템포 자체도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볼을 받으면 템포를 살려서 쭉 밀고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온더볼에 자신이 있으니까 템포를 끊어먹는 거예요. 계속. 그런 장면도 있었고 제일 좀 감독 입장에서 화를 낼 만한 장면이 뭐였냐면 우리가 공격을 하다가 뺏겨서 역습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역습을 당하는 상황이었었어요. 헤이스 선수와 김결 선수가 쫙 내려와서 수비를 할 동안 김도현 선수는 앵글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보다 더 위에 있던 선수가 더 아래까지 내려와서 수비할 동안 본인은 내려오는 게 늦은 거예요. 물론 이것도 본인의 체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혹은 우리가 다시 볼을 빼앗았을 때 본인이 역습의 천병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위에 머물러 판단한 걸 수도 있고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위기를 맞이하는 상황에서는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다음 장면을 생각해서 본인이 덜 내려오고 조절한다라고 하는 건 뭐 이제 21살, 22살 선수가 해야 될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예전에 그 광주 시절에 이정효 감독 광주 시절에 그 선수 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경기 끝나고 이정효 감독님이 그라운드까지 나와가지고 그 선수 막 되게 질타했던 오우성 선수. 오우성 선수죠. 근데 이제 그 선수 보면은 이제 인터뷰에서 이제 감독님이 본인 잘 되라고 하는 그런 질책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자기는 뭐 받아들인다, 뭐 도움으로 생각한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하거든요. 저는 김도현 선수도 같은 맥락으로 좀 그렇게 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감독님께서 뭐 미워서 그렇다고 생각은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저는 좀 더 담대하게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원이라는 이 팀은 그러니까 뭐랄까요, 팬덤이 워낙 거대하고 애정이 깊기 때문에 선수가 조금의 활약만 보여줘도 엄청난 응원을 받습니다. 솔직히 타 팀보다도 저는 더 받는 것 같아요. 활약에 비해서. 근데 벌써부터 이제 그런 거에 취해 있는 건 아니기를 좀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자극이 됐으면 좋겠고, 감독님이 요즘에 인터뷰에서 고참 선수들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보면 항상 나오는 게 홍종호, 그다음에 고승범, 정호연. 이 선수들의 일부러 기를 살려주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부러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이 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좀 더 희생하고 이러는 걸 좀 더 끌어내시려고 아무래도 이번에 또 김도현 선수한테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걸로 꿍해 있거나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더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 그 자양분으로 삼아야지 정말 훌륭한 선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꿍해 있다고 해서 뭐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도 잘 몰랐는데 이제 건너스님 얘기 들으니까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요. 그래서 잘하자. 예, 잘합시다. 근데 또 잘하면 받으니까. 예, 감독님이 그렇게 대놓고 이름을 얘기해 준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애정이 있고 정말 이 선수를 내가 잘 키워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우성 선수도 그랬으니까. 예, 뭐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명단 제외시키면 되거든요. 굳이 그렇게 이름을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도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잘 받아들일 거라 생각하고 또 이정효 감독님의 스타일을 아니까. 예. 뭐 꿍에 있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내년에 이제 못 보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뭐 내년에 또 새로운 선수 영입될 텐데 본인이 꿍해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 하면 뭐 내년에 이제 저기 다른 팀 가는 거죠, 뭐. 하여튼 그거는 이제 본인이 해야 될 몫이죠. 네, 그렇죠. 네, 기회가 매번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하게 그 기회를 잘 살려서 특히나 복귀를 품어서 다음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헤이즈 선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충북 청주전에 이제 엘보우에 맞아가지고 입술이 이제 부르트면서 그 안에 이제 신경 손상까지 됐다라고 좀 알려져 있거든요. 워낙 구단에서 얼마나 열받았으면은 이례적으로 그거를 SNS에 올릴 정도로 부상 당한 사진을. 전 그 사진 보고 와 진짜 내 새끼가 어디 가서 맞고 온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좋진 않았거든요, 진짜. 열받더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안면 쪽이라서 특히나 이 치아 쪽은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몇 경기 쉬게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본인이 출전을 강행에 따르더라고요. 엄청 강하게 요구했다라고 이제 감독 인터뷰에서 나와서 정신력이라는 게 어느 순간 중요하지 않다. 뭐 스킬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돌아서 나오길 뭐 최근에 거스프웻 감독 인터뷰도 봤던 걸로 기억하고 또 유명한 감독들 얘기해서 정신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럼요. 결국 이제 경기에 임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겠죠. 여기에 얼마나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어떻게든 부여잡고 뛰는 시대는 아니니까 그런 정신력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걸 온전히 얼마나 쏟아낼 수 있는 마음적인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거를 요구하는 정신력의 시대가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정신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헤이즈가 보여준 게 정말 참된 정신력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축구라는 운동이 격렬하고 선수가 얼굴 다친 건 아니까 상대편이 뭐 어느 정도는 뭐 배려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경합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특히 이제 신경 쓰이죠. 헤딩이라는 그 기술이 있고 그거는 경합이 분명히 있을 만한 상황이니까. 그런데 헤딩 경합도 정말 적극적으로 뛰어주고 이기질 못해서라도 키가 좀 크진 않으니까 그래도 해주고 몸 부딪히는 것에서도 전혀 두려움 없이 싸워주는 걸 보면서 이 선수가 정신적인 무장이 상당히 돼 있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선수구나 라는 걸 느꼈고 인터뷰를 봤는데 그러더라고요. 팀 피지오도 잘해주지만 자신의 브라질 개인 체력 코치와 함께 몸을 관리해서 나는 이런 더위에도 익숙하다 하고 지금 몸도 계속 잘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라는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또 그런 쪽에서도 확실히 이 선수가 관리를 프로페셔널한 선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데려올 때는 너무 뭐 자기가 썼던 선수들 데려오는 게 아닌가 조금 더 뭐 검증이 좀 덜 됐더라도 이름값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의 모습을 보여준 선수를 데려온 게 낫지 않나 했는데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보물 같은 선수가 되고 있죠. 아니 페이스도 지금 다치질 않으니까. 얼마나 고마워. 안 다치면 장땡이에요 지금. 아니, 다쳐서 싫어하는데도 나오는데. 그것만 정말 대단해서 정말 보물 같은 선수다. 지금 나이가 좀 있어요 이 선수가 우리나라 나이로 33살인데. 적어도 한국에서의 마지막 커리어는 수원 삼성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번 시즌에 거의 유일하게 제 몫을 해주는 외국인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네. 물론 맞습니다. 물론 이제 득점이나 도움은 좀 아쉽긴 해요. 이제 본인의 커리어를 더 생각하면 수치는 내긴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 외적으로 이제 수치상으로 잡히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걸 해주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정효 감독의 페르소나라고 하면 정호연 선수를 얘기하기 마련인데 현재 우리 팀에서 이정효 감독의 축구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선수가 헤이스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의 활약은 뭐 너무나 대단하고 진짜 빠져서는 안 될 선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선수도 분명 휴식을 주긴 줘야 되는데 팀 상황이 아직 그렇게까지 녹록치가 않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좀 이번 경기 일찍 교체시키지 않을까 싶었는데 감독님도 독하시더라고. 전 경기 출장 중이에요. 전 경기 출장 중. 대단한 것 같아 진짜.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홍정호 선수도 진짜 제가 마킹까지 할 정도로 너무 좋고 리더십이 훌륭한 선수지만 저는 이번 시즌만큼은 필드 위에 진짜 그러니까 실질적인 주장은 헤이즈 선수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영향력이 엄청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가 이제 경기 끝나고 바로 핸드폰 확인부터 했습니다. 무엇을 확인했냐면 타구장 소식. 왜냐면 동시간대 중요한 경기들이 많이 열렸거든요. 축제가 열렸습니다. 축제가. 야, 지난주에 저희가 팟캐스트에서 얘기했던 거의 그대로의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이게 확률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축구라는 게. 네. 물론 수원 FC하고 대구가 이기는 거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거는 일단은 확실하게 1위를 차지를 했고요. 저는 이제 화성도 참 대단한 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용인도 참 대단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했었거든요, 사실 용인한테. 그렇죠. 초반에는 이제 좀 이름값 있는 선수들이 많이 오긴 했지만 호흡도 그렇고 좀 얼타면서 약간 오합지졸 느낌이 있었는데 QPR. 지금은 그래도 신생팀 중에는 가장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느새. 그리고 부산전에 첫 골을 넣은 김보섭 선수가 인천에서 참 오래 뛰었었어요. 제가 이제 옛날에 양다리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수원과 인천을 함께 응원하던 시절에 이 김보섭 선수를 나름 그래도 응원을 했었는데 그때 잘 못했거든요, 사실은. 이제 제가 또 인천에 선배가 있잖아요. 인천 팬이. 친한 형님 계시죠.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가 이제 김보섭 선수가 교체로 나오면 이제 이번 경기 조졌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만큼 그렇게 큰 기대를 이제 안 하는 선수인데 이 선배가 10년 넘게 인천 응원하면서 김보섭 선수가 헤딩골을 넣은 걸 자기가 처음 봤답니다. 살면서. 그리고 이 김보섭 선수가 이 조성환 감독이 인천에 있을 때 나름 또 기용도 많이 받고 했던 어떻게 보면 은사인데 이 옛 은사 그러네. 비수를 꽂아버렸네. 그래서 덕분에 저희는 너무 행복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부산의 약한 고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공격적으로는 날카로우나 후방이 안정되지 않다. 그리고 빌드업 체계가 어쨌든 좀 허술하다. 그래서 전방 압박을 들어온 팀한테는 굉장히 좀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 거기다가 이제 여름이 될 쯤에 추가로 붙인 게 어쨌든 날이 더워지면 선수들의 컨디션이 온전치 않을 거고 공격수 선수들이 시즌 초에는 모두가 좋았고 특히나 이제 크리스천 선수가 좋았고 가브리엘인가요? 맞나요? 네. 조금 떨어져 있었다고 하면 크리스천이 지금 좀 떨어져 있고 가브리엘이 올라오는 모양새이긴 한데 이게 어쨌든 원맨 캐리가 되는 리그는 아니니까 혹은 원맨 캐리가 될 만큼까지의 어떤 능력이 있는 선수들은 아니니까 확실히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고 우리와의 경기에서도 그랬어요. 굉장히 좋은 전반 보내고 후반에 무너지기 시작하니까는 이게 뭐랄까
걷잡을 수 없는 느낌을 좀 받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모양새가 시즌도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딴 팀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저 조언을 좀 한다면 그라운드 내에서의 리더를 확실하게 정해놓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부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으니까 흔들릴 때 세게 흔들리는. 그리고 반면 용인은 솔직히 저희가 기대를 안 했고 경기도 좀 하이라이트로 좀 대충 봤어요. 이렇게 저한테는 좀 재밌는 경기는 아니니까. 그런데 뭐랄까요? 운이랄까요? 그러니까 김호 선수가 헤딩으로 안 넣는 선수인데 이 헤딩으로 넣진 않나. 그리고 용이라서 조금은 활약이 좀 아쉬웠는데 어쨌든 중요한 순간에 결승골을 좀 터뜨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떤 기운이란 게 있다면 이게 우리 쪽으로 좀 오고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이 좀 승리의 기운이 네, 그런 결기 결과였어요. 왜냐면 화성이랑 이랜드랑 붙을 때 이 팀 중 어떤 팀이 이기면 우리 바로 아래 2위까지 부산을 넘어서까지도 어떻게 보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승점 차여서 제발 이 두 팀은 맞붙는 대결에서 누구 하나 이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비겨주고 부산은 용인한테 2대0으로 져주고 이러면서 점차 우리가 어쨌든 뭐 많이 넣진 않더라도 골 득실이 나쁘진 않으니까 골 득실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잖아요. 득점도 좀 나오고 있고. 예, 승점으로도 높아지지만 또 골 득실에서도 이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순간이 어느 정도 오겠다. 지금 골 득실도 보면 수원FC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두 번째로 높아요. 12점으로. 수원FC가 15. 확실히 이제 공격으로 좀 모든 걸 뚫어내는 분위기인데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의 팀의 어쨌든 안정성을 찾는 지금 시기가 되기도 했지만 운도 좀 따라오고 있는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엔 중요한 게 이제 이번 달 8월 달의 경기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원FC와 그다음에 있을 천안과 김포까지 해서 이 8월 일정을 좀 잘 넘겨내면 그 이후에 다른 팀 결과를 봐야겠지만 아마도 이 경기들을 다 이겨낸다고 생각하면 선두권을 좀 굳힐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얘기가 갑자기 동시에 나오는데 호재도 좀 있죠. 김민호 선수도 좀 복귀를 했고 부상 선수들 속속 이렇게 복귀하고 있죠. 네. 박현민 선수가 또 좀 짧지 않은 시간을 나가 있을 것 같은데 햄스트링을 잡고 나갔으니까 그래서 조금 최소 한 달은 결정을 하겠지만 어쨌든 다시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스쿼드가 어느 정도는 계속 보완이 되고 있으니까 한현수 선수 영입도 좋았고 두비츠카스나 이런 선수들 영입도 좋았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잘 이겨내기만 하면 이번 시즌의 중요한 분수령이 8월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득실차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다득점이 더 중요하긴 해서 지금 득점도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득점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뭐랄까 공격수들이 영입됐다던가 이런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독주 체제를 좀 조심스럽게 우리가 우리 것만 잘하면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작년 여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팟캐스트 할 때. 그렇죠. 답답했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어 우리가. 이게 눈앞에 잡힐 듯 하면서 막 5점 차 경기인데 또 7점 차로 벌어지고 9점 차 가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그거에 비해선 처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끌어내리고 올라간 거라서 좀 잘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시청과의 경기 결과가 되게 중요할 텐데요. 뭐 말 그대로 이거를 이기고 간다면 우리는 경쟁팀 하나 또 밑으로 떨구면서 독주로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한 걸 텐데 살짝 솔직한 얘기지만 걱정은 돼요. 부담이 좀 되거든요. 저도 걱정이 좀 많이 되고요. 사실은 예전에는 수원FC랑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좀 기분 나쁘고 그런 일인데 뭐 전적을 따져보면은 또 할 말이 없거든요, 우리가. 열세입니다. 네. 그래서 또 이번 시즌 우리와 더불어서 또 강력한 승격 후보 중에 한 팀이기 때문에 또 이번 경기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경기가 되어버렸고 매 경기가 이제 그럴 것 같은데. 네. 대신에 이기기만 한다면 진짜 한동안이 아니라 시즌 끝까지 아마 독주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기면. 어쨌든 굉장히 또 중요한 경기를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예상을 해본다면. 저는 수원FC는 뭐 본인들이 잘하는 그대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원정에서 붙었던 식의 경기 방식이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아마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다득점 노릴 생각하지 말고 한 골 차라도 좋으니까 그냥 좀 이렇게 지키면서 경기를 해라 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동일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한 골 차로 이겨도 되니까 다득점 할 생각하지 말고 한 골 넣고 잠그자. 다만 이게 한 골 차 승부가 되거나 아니면 지난 라운드처럼 대승을 하거나 대패를 하거나 저는 둘 중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무승부는 없네요. 무승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골 차로 이기면 되게 힘들게 이기거나 우리가 지면 크게 지고 아니면 이기면 크게 이기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막 초반부터 이렇게 막 덤벼대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 보이네요. 네. 그렇죠. 양 팀이 다 부담스럽긴 하죠. 왜냐하면 이 경기가 어쨌든 뭐 우리 입장에서는 비교도 나쁘진 않지만 수원FC 입장에서도 비교도 나쁘지 않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한 경기를 덜 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리하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제골 넣겠다고 올라갔다가 수원FC가 잘하는 역습 한 방 맞으면 또 게임 이상하게 흘러가니까 아마 우리도 조금 조심스럽게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박건하 감독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여전히 수원FC는 공격을 만들어가는 게 정교하지는 않습니다. 몇몇 선수의 어떤 능력으로 좀 해결하는 게 있고 거기에 확실히 좀 눈에 띄고 좀 걱정되는 건 하정우 우리와 경기 좋은 모습을 보였던 하정우와 프리조였으니까 프리조는 미드필드 공간에서 한 번에 어떤 번뜩이는 걸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선수고 하정우는 우리와 경기에서 잘 보여준 것처럼 뒷공간이 났을 때 주력이 엄청났어요. 매서운 마무리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 결국에는 여기서 벌어지는 일을 우리가 이제 얼마나 잘 막아낼 것인가 특히나 프리조를 얼마나 통제해낼 것인가가 좀 중요해 보이는 게 있거든요. 지난 경기도 아마 지난 경기 리뷰에서도 말했지만 좀 불운한 점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연찮게 맞고 튕겨나온 게 다시 프리조한테 돌아가고 프리조를 압박을 했지만 뭐 그런 게 있었어 갖고 좀 아쉬운 게 있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졌던 거니까 좀 철저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수원FC 이런 스탯을 좀 보다 재밌는 게 키패스가 리그 전체에서 한 5위 조건이에요. 낮은 건 아니지만 득점 1위 팀 치고는 애매하게 낮거든요. 5위면. 근데 도움도 7위권이에요. 그럼 선수 개인 능력으로 그렇죠. 그렇게 거죠? 이해하는 게 좀 쉽죠. 그리고 박스내 슈팅이 그러면 3위다. 전체 리그에서 3위다. 17개 팀. 그러면 선수 한 명이 들고 들어가서 박스에서 만드는 게 많다라는 거여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이런 특징을 알았으면 박스로 진입 자체를 막던가 아니면 이 선수에게 가는 공을 막던가 두 가지겠죠. 이런 거를 이제 우리 수원 수비진과 감독이 잘 파악을 해서 프리조가 있는 한 패스를 좀 막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선수가 들고 박스로 들어올 때 어떻게 봉쇄를 할 것인가. 결국엔 이제 숫자 싸움인 거죠. 한 명이 공을 잡을 때 이제 맨마킹에다가 한 명이 도움 수비를 더 붙어주는 식을 이걸 어떻게 공간을 조율하고 어떤 상황이어서 어떤 선수가 붙을 때 누가 커버 플레이를 해줄 것인가에 대한 약속이 좀 잘 돼서 준비하는 게 수비적으로는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거고 공격으로는 수원FC가 양쪽 윙이 좀 적극적으로 올라오는 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럼 우리는 양쪽 사이드 공간을 좀 적극적으로 놀릴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지난 경기 제가 김해와의 경기에서 말한 게 신장적으로 좀 좋은 센터백들이 있다. 그래서 단순한 크로스보다는 발 쪽으로 노려야 된다. 그리고 터치라인을 따르고 더 파고들어서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컷백을 좀 노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경기를 보면서 좀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골은 공중볼에서 나왔지만 크로스 공격에서 그렇게 큰 재미를 못 봤습니다. 네, 이번에 수원도 수비 선수들이 뭐 공중볼에 아주 강하다라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수비 상황에서의 그 크로스에 대해서는 꽤나 대비가 좀 잘 돼 있는 모습들이 있어서 이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공격을 만들려면 단순한 지금 하고 있는 게 좀 크로스를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 단순한 크로스보다는 균열을 낸 이후에 컷백류의 공격 작업이 좀 더 좋지 않을까. 브루노 실바 같은 선수들이 끝까지 더 파고 들어주면서 균열을 낸 이후에 중앙으로 다시 투입돼서 뭔가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사이드를 결국엔 적극적으로 공격해서 뚫어내야겠죠. 우리 수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최적의 조합으로 나와야겠죠. 우리가 가장 쓸 수 있는 베스트 조합으로 나와서 트라우마 올 정도로 그 지난번 경기 때 그 하정우 선수 플레이에 정말
학을 뗐거든요. 걔 못 따라잡을 정도로 저렇게 빠르다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그런 공간 문제도 좀 조심히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고정현 선수가 지난번 경기 끝나고 이제 방송사 인터뷰에서 수원 더비를 앞두고서 이제 각오나 뭐 이런 한마디를 부탁을 했을 때 수원의 주인은 수원 삼성이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주 기특한 소리를 했죠. 야. 근데 요게 되려면 이겨야 됩니다. 네. 아니, 우리가 항상 기세는 좋아. 근데 결과를 갖고 와야 또 주인이라고 큰 소리를 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꼭 좀 되갚아줬으면 좋겠어요. 아직 그날 강님도 같이 계셨잖아요. 우리 수원 더비 때. 네, 그렇죠. 부들부들했죠. 아주. 날씨가 진짜 추웠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뭐랄까 다들 분노해서 순식간에 흩어졌습니다. 경기 끝나자마자. 끝났는데 다 집에 갔어. 네. 뭐 할 겨를 없이 그냥 나이스원도 안 해치고 집에 갔어 다 그냥. 네. 그랬던 좀 안 좋았던 기억이 있으니까 이번 경기 이기고 끝나고 우리 이준희 아버님의 나이스원 3창 하고서 반드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고정현 선수가 또 활약을 해서 안 돼. 막아. 예, 제가 막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막았습니다. 이 경기 이기면 이번 경기 MOM은 접니다. 제가 봤을 때는 프리조 선수가 잘해가지고 오케이. 한 수원 삼성이 한 3대0으로 지지 않을까. 오케이. 역배 좋았다. 하여튼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경기 잘 지켜보고 저희도 가서 응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통해도 재밌긴 하겠는데? 어떤 걸? 진짜 3대0으로 치면? 네. 아니. 우리가 3대0으로 이기면. 우리가 이기면? 네, 이제부터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딸깍으로 이기거나 대승하거나 대패하거나. 그러니까 대승. 예. 좋네요. 그러니까 프리조의 대활약으로 3대0으로 시청이 승리하는 걸로. 오케이. 또 요것만 따가지고 또 저기 일단 여기만 듣고서 저거 우리 탓 하시면 아니고 지미스 탓이다. 인정. 이건 이제 사면 초과에 이기든 지든 이준희의 심정을 알 것 같습니다. 이제 이준희한테 이런 거 물으면 대답을 못 하잖아. 자꾸 그러니까. 이준희가 최근 들어서 나를 피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무섭나 봐. 깊이 대상 1호야. 깊이 대상 1호. 스트레스 받아야 돼. 그런 스트레스도 필요해. 서포터라면 서터레스는 받아야 되거든요. 네. 하여튼 저희 모두 출동해서 열심히 또 응원하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짭수전, 시청전. 짭수라고 부르니까 저 한번 혼났어요. 댓글로. 네. 뭐라 불러야 돼? 짭수라고 하지. 네. 못 부르니까 하시죠. 시청팀. 그럼 가짜 수원이라고 부르시죠. 비슷한 뜻이. 그러면은 짭시청, 네. 짭시티, 죄송합니다. 이제 PL도 곧 개막이라. 어쨌든 우리 시청전 예측까지 해봤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저희 직관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저는 한 여름의 경기 가장 더운 날에 직관한 날이 항상 기억에 남더라고요. 우리가 시즌이 끝났을 때 모든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늘 무더웠던 여름날을 추억합니다. 함께 땀을 흘리며 응원한 추억이나 치열한 순위 경쟁에서 이겨내지 못했을 때의 아쉬움도 추억으로 꼭 남겨두곤 합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은 어려워만 보였던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그 자리를 지키며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시즌 끝이 났을 때 더욱 환상적인 추억으로 남아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각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듣고 계실 텐데요.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음 주 고정현 선수가 말한 수원의 주인은 수원 삼성이다 라고 말한 걸 재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골다방 크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뜻깊게 광복절날 경기가 열리는데요. 우리가 화끈하게 승리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듯이 수원 삼성 만세를 다 같이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백적이죠. 우리 상징색이. 그렇죠. 여기다가 검은색만 더하면 태극기의 상징색이 됩니다. 스토리텔링. 갖다 붙이는 중입니다. 어쨌든 태극기와 가까운 우리 수원 삼성이. 짭수도 걔는 건빨이잖아. 있어요. 건빨. 걔네는 이제 약간 펩시 색깔이고. 펩시로. 저희는 이제 태극기와 가까운. 그렇죠. 태극기에 흰색 들어가니까. 축구 수도, 애국 축구. 수원 삼성이 이기는 게 역사적으로 옳다.
그리고 민족의 명령이다. 예. 운명이다. 이건 거스를 수 없는.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열세였던 게 이제 뒤집어지는 시발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니 이상하게 김도균 감독 시절에 이제 시청한테 많이 졌잖아요. 고생을 했잖아요. 졌죠. 그러면서 이제 스코어가 좀 안 좋아졌는데 레전드가 빅보드로 돌아와서 아마 인사를 할 것 같은데 박건하 감독이 인사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수였지만 인사는 인사로 받고 승리는 또 저희가 좀 챙겨가는 걸로 해서 끝냈으면 좋겠고 좀 웃긴 게 그 7월의 감독상인가를 박건하 감독이 받은 걸로 기억나는데 감독상 이름이 무슨 플렉스 감독상이래요. 근데 수원시청이 세금 가져다가 선수들 산 거 보면 플렉스 하긴 했거든요. 플렉스예요? 네, 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지나치게 돈을 많이 쓴 경향이 있는데 요즘 시에서 만든 팀들, 시청팀들 좀 안 좋죠 분위기가. 네, 수원시청은 부디 뭐 그런 쪽은 아니길 좀 바라면서 그래도 어쨌든 경기는 우리가 좀 이기고 좀 뒤숭숭한 거 계속 좀 이어가서 우리 빼놓고 모든 팀이 다 흔들흔들하는 그런 리그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서 어쨌든 광복절 우리가 꼭 이겨서 가볍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연휴잖아요. 그렇죠. 네, 기쁜 마음으로 나머지 연휴를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힘내시고 8월 15일 빅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끝!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나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